희망에 대해 말하기는 참 쉬운 시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희망을 말하는 일은 너무 쉽게 상품이 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공부라는 단어도 어쩐지 비슷한 운명을 겪는 듯 합니다. 오늘의 공부는 어느새 성적, 스펙, 기술, 효율 그 모든 것을 매끄럽게 굴리는 윤활유처럼 보이곤 하고 있죠. 종교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삶을 통과해 증명되는 것이라기보다 각자의 입장이나 진영의 구호의 차원에서 또는 공동체의 언어라기보단 그저 특정 집단의 그들을 위한 언어로서만 소모되기 쉬운 현실이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공부한다는 것, 그것을 다시 묻는 이 책에 끌리게 된 듯합니다. 강영환의 공부한다는 것은 그간 한국교회 간에 여러 성찰점을 제기해온 철학자 강영환과 역사학자 최종원이 나눈 대담집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최종원이 프롤로그로 문을 열었고 그와 강영환의 4개의 대담을 지나면서 강영환의 에필로그로서 닫히는 책입니다. 대담은 각각 지식과 지식인, 신학과 교육, 한국교회, 그리고 강영환이라는 철학자의 공부하는 삶 그 자체를 돌아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개인의 공부론 단상을 논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지식의 성격과 지식인의 책임을 묻는 자리부터 신학 또는 교육의 관계와 그 형식의 어떠함을 묻고 한국교회의 현황과 구조를 통과하면서 결국 한 사유자의 삶을 공부라는 차원으로서 갈무리하는 책이지요. 그리하여 제게 이 책은 폭넓고 정돈된 대화로 읽히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를 넓게 펼쳐놓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는 힘, 그 정도는 이 대담집의 기획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정돈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지점은 두 사람의 역할 분담으로서 꽤 선명히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곧 이 책이 책답게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그러한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의 선명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듯 하였습니다. 역사학자 최종원은 그 고유의 그 특유의 체념 섞인 무력감 속에서 한국교회를 향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쉽게 희망으로 포장되지 않고 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서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영환은 그 질문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질문의 층위를 정리해서 더 깊은 자리에 내려놓는 방식으로서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담은 그래서 뭘 하면 되지를 빠르게 뽑아내는 대화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채로 말하고 있는가와 같은 것을 되묻게 하는 대화로서 이해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담은 지식과 지식인에서 시작하여서 한국교회를 통과한 뒤에 다시 강영환의 공부로 돌아오는 움직임을 가짐으로써 그러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삶이 삶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무엇이 왜곡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왜곡은 교회와 학교와 사회에서 어떤 언어로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러한 질문을 대화로서 밀어가며 보여주는 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책을 바치고 있는 그러한 정돈의 면모는 단지 주제를 넓게 정리하여 배열해 놓는 수준에서만 이해하기는 곤란할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담이 끝까지 붙드는 핵심 자체가 어떤 면에서 공부와 신앙과 지식 따위가 소유물이 되는 순간부터 생기는 왜곡을 가장 근원적인 바닥부터 다루는 데 있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권력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 무언가의 전문가라는 것이 지식인의 삶 자체보다 더 주목되는 세상에서 학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어 간 것입니다. 관련하여 강영환은 인문학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해방이요 곧 자유라는 맥락에서 읽어냅니다. 그렇기에 지식은 이데올로기로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가 삶 자체로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공부는 성과를 따내는 기술이기 전에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삶의 방식이고 공부란 그리하여 축적되는 것이라기보다 태도로서 나타나는 것, 경쟁으로서가 아닌 공존으로서 또 독점이 아닌 참여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배움의 과정에서 타자성을 존중하는 일은 공부라는 윤리의 첫 항목으로서 이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언어도 여기서 예외가 아닌 것이 되죠. 설교가 정보 전달로서만이 아닌 먹으라 라고 주어지는 영혼의 양식이라면 그 말씀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공유에 있고 설교자 역시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타자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환대는
인간 관계만이 아닌 진리와 지식에 대한 태도라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 됩니다. 더 많은 배움보단 끊임없는 성찰과 덜어냄으로 그렇게 배우고 덜어내며 또한 다시 배우는 그 연속 속에서 진정한 배움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영환에게 책을 통한 공부는 자고로 먼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익힌 뒤에야 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로서보다는 자신을 세우는 공부를 앞에 두어야 할 것으로서 이해됩니다. 또한 제게는 배움이 무지와 무능을 넘어서 무감에서 벗어나는 전환까지 포함한다는 제목이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변화, 이 감의 회복이야말로 삶의 성격을 결정짓는 것이라는 말로써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교회의 감수성 상실의 현실을 생각해보게 해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네 학교와 사회가 경쟁을 기본 질서로 삼고 있고, 교회는 배제와 차별에 익숙해지는 쪽으로 흐르기 쉬운 현실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공부라는 윤리의 핵심은 올바르게 살자 같은 선언 쪽에 있기보다 그렇게 살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물음으로써 비롯되고, 그로부터 공부도 결국 그 힘의 근원을 더듬는 일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오늘의 한국교회를 위한 어떤 처방전의 역할로서라기보다 공부와 신앙과 지식을 다시 윤리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만드는 책으로서 읽힙니다. 이 대담집이 끝까지 붙어있는 질문이 지식을 어떻게 더 쌓을 것인가 보다 이 삶은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에 가깝다고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나를 향해 되돌아오도록 책이 서두르지 않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기도 했고요. 결론으로 독자를 떠미는 대신하여서 질문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이 더 많다는 점에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 책이 제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온 이유를 말씀드리며 서서히 리뷰 마무리로 나아가 볼까 합니다. 제 신학교 시절 강영환은 하나의 마일스톤, 말하자면 저기까지 걸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정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와 역사, 철학과 인문학 저변을 두루 오가면서 저는 어쩐지 저 사람처럼 개혁파이고 싶다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었다 하겠어요. 그런 한편 현재 저는 세부 전공을 고대근동으로 하면서 사학과에 속해 있고, 그리하여 역사학자 최종원이 붙들고 있는 여러 문제의식들에 공감하고 있는 와중이기도 하였고, 동시에 그 문제의식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이었기도 했는데요. 그 기저에는 더 잘 말해내는 능력보다 더 잘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계속해서 저를 붙잡고 있다는 맥락이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 체념 섞인 이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그 한가운데 서서 저는 그럼에도 어떤 길을 뚜벅이처럼 걸어가며 살아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시점에 이 책은 제게 그 질문을 다시 돌려주는 듯 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서두에 말한 희망처럼 또는 공부나 신앙에서처럼 쉽게 상품화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쉽게 결론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향해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서 그려야겠다고 한 것이었죠. 정리합니다. 이 책의 윤리는 참으로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윤리를 전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은 점점 희귀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윤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일지요? 혹은 그 아름다움은 이제 기억하는 데서 그저 멈춰져야 하는 것일지요? 저는 이 책이 그 질문을 답변의 형태로서보다 공부라는 삶의 한 형태로서 남겨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하고 또 책임지고 또 사랑으로 응답하는 쪽으로서 삶 전체를 다시 형성해 가는 것으로서 말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